한 분 계시는데 대투자시구나. 네. 그래서 잠을 못 자신대요? 네, 잠을 못 못 주무시고 자죠. 최근에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하셨대요. 아, 네. 축하드린다고 네. 전해주세요. 또 기회가 오실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안녕하세요. 기회는 온다 쏜톡 머니투데이 방송 건설부동산부 박소연 기자입니다. 박소연 기자의 뒤를 이어서 쏜톡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알아두면 돈과 기회가 되는 부동산 시장의 고급 정보들을 쏙쏙 뽑아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1월 3일에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면서 시장도 변화의 기로에 좀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부동산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궁금증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이신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오늘 소중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1.3 대책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 서울은 급매물이 일부 소화되고 있다. 좀 미미하게나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반응도 있는데요. 규제 완화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반응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거래량이 서울의 월 평균 거래량이 한 17년 동안 2006년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냈거든요. 네. 그거에 의하면 평균 거래량이 한 6,100 정도 나와요. 월. 네. 우리가 물론 영끌할 때 재작년에 네. 한 달에 15,000개까지 나왔고 그 다음 달에 10,000개였고 박근혜 정부 때 또 이렇게 활성화 대책할 때도 한 10,000개 넘고 이래요. 몇 배를 빼고는 다 이제 한 6,000대에서 움직이거나 네. 뭐 4,500대, 6,000, 7,000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네. 급격하게 이제 거래량이 줄다가 상반기도 줄었는데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겹치고 나서부터는 이제 거래 절벽으로 왔죠. 절벽은 뭐 거래 지하, 뭐 지하 1, 2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거래가 급감을 하였는데 요번에 103 대책 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9.1 대책도 있었고 1110 대책도 있고 1221 대책 뭐 엄청나게 던졌어요. 던지는 것이 이제 마무리가 103인데 네. 핵심은 다 풀었죠.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 MB 정부에서 이걸 풀었을 때 집값이 반등을 바로 했습니다. 바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네. 거래량은 1,000대 이하면 사실 거래 절벽이거든요. 1,000대 이하인데 저번 달에 600이었는데 뭐 700개 수준 이렇게 좀 끝나가는 개념이었다가 1월 31일부터 네. 103 대책 중에 하나의 이제 특례 보금자리는 있죠. 네. 그게 이제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마무리가 안 됐지만 우리가 마지막 통계는 2월 말까지 60일간이 돼야지 이제 1월 달 통계가 나오잖아요. 계약 날짜 기준으로. 네. 그걸 봤을 때 어제 오늘 사이에 거래량이 좀 부쩍 늘었어요. 특히 설날 이후에도 조용하다가 요번 주 들어서 갑자기 하루 이틀 3, 4일 사이에 100개, 200개가 떠가지고 이게 요번 20일 정도 남았잖아요. 네. 20일 정도 남은 시간에 100개씩 계산하면 2,000개가 되고 잘하면 3,000개도 되겠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의 효과는 일단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네. 엄밀히 말하면 103의 대책은 나타났는데 그 수치가 3,000을 넘어섰을 때 이제 집값이 원래 반등하는 추세선을 걸 수 있는 어떤 기본인데 네. 그게 특례 보금자리론의 힘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초반에 소진이 되고 나면 다시 원위치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계속되는 게 아니니까 한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결론은 효과가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효과는 좀 있다. 단 그것도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5억밖에 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특례 보금자리론 여파로 그래도 거래가 조금은 살아나고 있는 모습 하지만 크게 유의미하다고는 볼 수 없는. 살아난다는 개념을 투입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투자나 전략 개념에서 살아나는 거고 실수요자들이 그리고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의 용도가 세 가지잖아요. 네. 살려고 하는 분들한테 5억 대출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대환 대출. 네. 금리가 비싼 분들이 이제 갈아타라고 또 해주는 용도도 있고 마지막으로 또 임대인들이 임차보증 못 돌려주는 역전세 난 그런 세대에 대해서 또 그것도 대출해 주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용도예요. 그러면 40조 정도 되는데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4억짜리 집 이러면 뭐 꽤 되죠. 10만 개 가까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4억짜리 집은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한 7억이라고 보면은
한 20만, 5만 정도 세대가 소진될 수 있는 양이라서 큰 양이죠. 양인데 그래서 그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수요자들의 일부하고 대환대출자들이 한정된 예산이니까 일단 일시적으로 소진될 때까지는 일단 시장이 일시적 반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분위기상.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추세적으로 다음 사람들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이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는 있다고 봐요. 저도. 그래 거의 소진대에 가면서 다시 집값이 이제 다시 또 하방 압력이 요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살아나는 기미로 보실 게 아니라 주식으로 말하면 일시적 반등, 기술적 반등,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그 트리거가 특례보금 자리론 다 소진되면 제자리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미분양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도 좀 많거든요. 그 미분양 주택이 6만 8천여 가구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아직은 정부가 개입할 때는 아니다라고 조금 선을 긋고 있는데요. 네. 현재 분양 시장은 정말 정부가 좀 지켜봐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정확히 보셨고요. 일반 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2013, 14, 15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빚 내서 집사를 해가지고 활성화시킬 때요. 정상화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빚을 내서 올리는 정책이었거든요. 집값을 낮춘 정책이 아니었고 받치는 정책이었죠. 근데 그때 이제 미분양이 그러면 이제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고 매년 5만에서 6만 이상 뭐 7만 가까이 미분양이 매년 있었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때 그 택지 공급을 안 했습니다. 아예. 그러면 이제 한 3년 뒤에는 집질 땅이 없겠죠? 네. 공급을 안 하면 아니나 다를까 재작년 3년 2년 전 작년까지 입주 물량이 좀 부족했죠. 전반적으로. 그때는 미분양이 10,000개대밖에 안 돼요. 1, 2년. 그러니까 한 10몇 년 동안에 미분양이 5, 6만 대가 한 80% 90%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본 게 맞고 중요한 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터지고 나서 1년 있다가 10만 개, 그다음에 16만 개, 12만 개 한 3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때 이제 MB 정부가 미분양 매입 지원책을 썼죠,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빠르다고 얘기한 원희룡 장관의 얘기는 맞습니다. 맞지만 그때와 다른 것은 그때는 주택의 어떤 상승기의 초입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하락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 내려갈 수 있는 집을 떠받치냐라는 뭐 비판도 있잖아요, 국민들이.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국민의 세금,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건설사를 배불린다라는 비판을 안 받는 선에서 MB 정부 때처럼 뭐 50에서 70% 분양가에 매입을 하는 정책으로 가면 제가 볼 땐 뭐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자칫 뭐 건설사나 이런 데 분양가 수준에 맞춰서 하면 그 뭐 벌 때는 자기들 벌고 손해 볼 때 손해 안 본다는 건 잘못됐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분들 뭐 비트코인 주식 하신 분들 다 힘든데 젊은 세대들이 네, 그렇습니다. 누구부터 도와줘야겠어요. 그러니까 미분양의 문제는 우리가 사실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엄밀히 보면. 건설회사가 과다한 수익을 노리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죠. 물론 우량 현장인데 일시적 어떤 하락기에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살 수도 있는데 안 살 수도 있잖아요. 좀 기다렸다 사실 이런 걸로 인해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좋은 입지에 좋은 현장에 좋은 회사 일시적으로 돈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그거는 지원해 줄 수가 있잖아요. 네. 살아날 수 있는 현장들. 그렇다고 무리하게 과도한 수익을 노린 그런 부실 현장까지 도와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보실 때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도와주는 선은 미분양이 정리가 돼야지 주택 그 땅값이 이제 내려가게 되면 분양가가 내려가거든요. 그래야 이제 거래량이 늘고 정상적인 시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버블은 제거가 되겠죠. 건설회사 중에도 버블이 낀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정리가 돼야죠. 계속 그 값을 유지하면 국민들이 그 값에 살려면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데 네.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공정과 상식에. 그러니까 미분양 문제를 너무 민감하게 보실 게 아니라 당분간 이어진다. 이어지고 이렇게 미분양이 났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준비했던 현장들이 이제 좀 공급을 스톱을 할 거예요. 잠시. 네. 그래서 근데 올해까지도 물량이 많아요. 올해 내년 초까지도. 그래서 이건 한 1, 2년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실 현장도 나오면 뭐 금융위기로 넘어간다는데 그것도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그것도 코스프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일금융권하고 은행하고 예전에 상호저축은행이 2008년대 부도가 많이 났어요. 네. 좀 어려웠어요. 저축은행이 11개가 부도가 났거든요. 부산 상호저축 큰 데도 그렇고.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축은행들하고 1금융권은 안전합니다. 미리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안 했어요. 리스크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투자하는 데는 중소업체들이에요. 중소증권사, 뭐 캐피탈, 네. 보험사 일부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조정이 된다 해도 대한민국 경제에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암만 계산을 해봐도. 그러니까 너무 과잉으로 정부가 나서면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국민들이 감시하면 되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LH가 수유 그렇죠. 칸탑을 사들이면서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많죠. 네. 네. 가격을 한 15% 낮은 가격에 그냥 사가지고 네. 굉장히 국민들이 좀 원성이 있었고 그리고 원장관께서 페이스북에 또 글도 직접 올리셨고 그렇죠. 그 가격 자체는 그럼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심각하죠. 제가 보는 것 중에서. 네. 왜냐하면 그 LH가 샀잖아요. 네. LH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은 어떻게 운영되죠? 세금으로. 세금이죠. 네. 우리 돈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돈을 가지고 잘 써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건설사 수익 한탑의 그 현장이 미분양이 난 현장이거든요. 대거 미분양이 네. 났으니까 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네. 팔리잖아요. 그러면 싸게 팔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또 더 안 사요. 왜? 지금 보니까 부동산 하락기가 된 거예요. 이거 네. 더 내려가겠구나 판단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다 사준 거예요. 그 사람이 LH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벌써. 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할인해서 팔고 있는 값에 사준 거예요.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 비슷한 사례가 광진구에도 하나가 있었는데 네. 그 옆에 똑같은 집이 있는데 이 집은 신축이고 이 집은 한 5년 됐어요. 근데 얘는 3억이고 얘는 2억이에요. 만약에. 네. 그러면 뭘 사서 국민들의 세금을 써야지 잘 산 거예요. 똑같은 물건인데. 그럼 2억짜리 사야죠.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3억짜리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에서 좀 크게 배임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 돈을 네. 횡령은 아예 훔쳐가는 거고 몰래. 배임은 내가 2억짜리 살 수 있는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갖다 3억짜리 사면 바보 내가 손해본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성실하게 하죠. 손실을 입혔잖아요. 그래서 법에 나와요. 그 법에. 그래서 국민의 세금에 대해서 배임을 한 거예요. LH가. 그래서 법적으로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네. 방송에서 배임을 좀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심하지 않냐 그랬는데 사실이거든요. 네. 왜? 국민 세금인데 네.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서 원천 근로소득세 팍팍 뛰는데 그럼요. 그걸 팍팍 쓰면 안 되겠죠. 조심해서 써야죠. 그래서 큰 문제라서 원장관님이 지적한 건 당연한데 아이러니한 건 원장관님이 그 대표잖아요. 네.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이해가 되는 건 있습니다. 원장관님께서 다른 정책에 그거는 예정된 예산이었고 다른 네. 정책에 신경을 쓰고 계신데 갑자기 실무진이 사고를 친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야단을 친 건 맞는데 이왕이면 발표하실 때 네. 국민들한테 송구하오나 이렇게 야단 쳐놓고 송구합니다. 여러분의 세금을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할 테니 네. 지켜봐 주십시오. 가이드를 바로 만들겠습니다. 이랬으면 완벽했을 텐데 그건 또 빠졌어요. 네. 그게 좀 약간 아쉽습니다. 네. 분리를 했었던. 다음에 그렇죠. 페이스북에 또 쓰시지 않을까요? 네. 다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국민들이 박수 쳐드릴 수 있겠죠? 네. 네네. 그러면 가격은 적어도 한 50% 이하로. 이하는 좀 너무하고요. 이하 너무하고요? 왜냐하면 50% 정도면 어느 정도 소진이 될 수 있거든요. 누가 네. 봐도 상식적으로. 네. 근데 집은 또 필요한 거니까 네. 무슨 뭐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50% 할인한다 그래서 뭐 바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집은 할인한다 그러면 언젠가 꼭 사야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우리 수요자들이 다 갈 수 있어요. 분양가가 중요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50%면 50원인데 시세가 50원짜리를 갖다 분양가 100원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값이잖아요. 네. 의미가 없잖아요. 하락기인데. 근데 분양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50, 70 어디서 나오냐면 네. MB 정부 때 그렇게 했어요. 뭐 건설사가 많이 부도가 났거든요. 뭐 다른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몇백 개가 부도가 났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채무 조정 지원단 구조조정을 지원해주는 유동성을 확보해주고 도와주는 정책을 쓸 때 가이드가 네. 지금 말씀하신 50, 마지노가 50, 70 분양가. 그 분양가도 건설과 건축업자의 현장에 대한 분양가가 아니라 주위 시세랑 비교해서 맞죠. 분양가가 네. 적정할 때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거의 합리적이었죠. 네. 그래서 그때는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국민들이 다 이해해 줬어요. 그래 건설사가 너무 망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번 정부는 조만간 그렇게 하겠죠. 네. 그러면 그냥 지금은 간평가의 평균을 내서 단순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수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그것도 말씀. 웃기는 거죠. 감정평가사분들이 감정평가를 높이면 또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감독하는 기관은 원래 국토부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제도는 특별히 없어요. 예를 들면 감정평가를 100원짜리 200원 썼어요. 뭔가 심각하죠. 느끼기에 이건 범죄보다 나쁜 것 같은데 법적으로 그런 건 없고 1차 뭐 이렇게 경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정평가를 내면 두 군데를 내었고 네. 두 군데를 내면 상호 크로스 체크를 하는데 크로스 체크할 때 서로 갭이
여기는 100원인데 여기가 110원이다. 10%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제 20이나 30% 넘어가면 이건 그렇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해요. 갭이 너무 벌어진 건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이상합니다. 감정 네. 평가서인데 그건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컨트롤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분의 얘기도 좀 나옵니다. 감정 평가도 뭐 국민이 하자,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하자. 공인중개사 시세를 잘 아니까 네. 뭐 이런 얘기도 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기관이 투명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탐관놀이가 너무 많아졌어요. 대한민국에 제가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이 좀 자꾸 이렇게 힘을 내셔가지고 소리를 내주셔야. 네. 그쪽 분들이 정신을 좀 차리겠죠. 네. 원래 좋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중요한 건. 네. 건강하게 좀 감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네, 것 건강한 감시가 좋죠.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진짜 가장 네. 사람들이 궁금한 수요자 관점에서 얘기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수요자. 네. 요즘에 이제 규제가 많이 풀리고 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도 많이 올라온 상태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지금 집을 좀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그렇고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무주택자라면 주택 매수를 좀 추천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